네, 먼저 총리님께 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총리님은 지금 그 대정부 질의 때도 그렇고 또 뭐 추경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국회에 오셔서 답변하시고 이런 자리들을 계속 갖고 계시잖아요. 네.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굳이 바쁘신데 답변하고 계십니까? 참 의문이긴 합니다. 질문하신 뜻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의원들이 무서워서 나온 건 아니실 겁니다. 이제 의원들이 묻는 것은 그 지역구에 혹은 전체 국민들의 필요사항들이 있으니 대변해서 이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총리님은 정부의 방향이나 혹은 현재 정부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투명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자리 안에는 저희 의원들이 있지만 이 뒤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고 매번 이렇게 출석하시려고 노력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죠? 예, 뭐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국민이라는 우리들의 주인들한테 바로 그런 역할을 서로 나누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때로는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나오기도 하십니까? 뭐 그렇지 그렇게 아주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혹은 또 본회의 의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뭐 대참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뭐 거의 그런 일이 와야죠. 별로 없죠. 예. 네. 그만큼 이제 국민들에 대해서 직접 다 만나실 수 없으니 대신하는 이런 자리에서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하시려는 노력이 우리 이제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몸이 안 좋아서 토론회를 못한다라고 하는 발언 또한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토론회라는 것은 지금 현재 대선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굉장히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토론회 내용이 아니라 토론회를 여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웠던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인데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토론회도 못한다고 하셨던 분이 윤석열 후보가 당일날 기자들과는 폭탄주를 드신 게 이제 기사를 통해서 저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뭐 물론 피곤하고 혹은 본인 취향에 따라서 폭탄주로 피로를 푸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토론회는 국민들의 검증할 권리인데 이 술 마실 여력은 되면서 검증에 나설 여력은 없는 것인가?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불쾌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너무 주관식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덕목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능함일 테고요. 그리고 비선실세나 문고리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이 작동하지 않아야 되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뇌물과 같은 그런 부정부패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저는 그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던 것은 박근혜 그 본인의 무능, 또 최순실의 비선 실세, 또 기업들의 뇌물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탄핵됐던 것 아닙니까? 기억하시죠? 예. 그 당시 의원으로 계셨죠? 예. 네.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무능, 또 김건희 씨의 비선 실세로서의 그 모습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의 뇌물, 대장동을 두드리니까 지금 50억 클럽에서 계속 이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대자비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하나 검증을 해나가는 것은 당연히 이 국민들의 권리이기도 하고 언론인들의 권리이기도 하고 모든 정치인들의 권리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후보자의 무능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번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느끼는 거지만 이곳에 계시는 국무위원님들은 대통령만큼의 권한이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많은 전문성들을 갖고 계시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이제 그런 든든함 때문에 대한민국이 G7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만큼의 국격을 갖출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 하는 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왕자를 손바닥에 쓴 것부터 해서 뭐 그거는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요. 사드 추가 배치 같은 것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 싶습니다. 특히나 그 얼마 전 토론회 발언에서 강원도든 충청도든 경상도든 배치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이 불안감을 토로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외교와 국방, 안보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이든 혹은 저 같은 국회의원이든 정치인, 후보자 누가 됐든지 간에 신중함을 기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후보로서 공약으로 말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예, 의원님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후보하고 또 연관된 질문을 주시면 예, 제가 답변하기 정부 그렇다면 외교안보에 있어서 그렇게 정부 관계자들이 보완, 신중, 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결국 그만큼 한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안위에만 영향을 미칩니까? 경제적 여파는 없습니까? 뭐 총체적이죠. 뭐. 예, 왜 없겠습니까? 다 여파를 미치죠. 예, 예. 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 의존도도 워낙 높은 나라이고, 그리고 갈수록 세계화되는 국면 속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연계 국면 안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숨구멍을 어디로 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한 땀 한 땀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국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외교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별게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조차도 국무위원들은 혹은 이 부처에서는 굉장히 보안을 중요시하는 게 바로 이렇게 많은 그냥 단순히 안위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든 혹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든 자신의 한 발언이나 또 이런 부분들 자체가 바로 한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자칫하면 또 침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은 본연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